반갑습니다. 매림 역사 문화 TV입니다. 어제 서울 행사 다녀왔는데 대한문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유튜브 잘 보고 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달라고, 그는 긴급하게 지금 독도 문제가 위기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좀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PT를 몇 개를 엮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제목은 여러분들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정부는 완벽 준비해 놓았다 되어 있습니다. 또 혹시나 유튜브 내용을 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또 오해를 해가지고 제가 일본 편에 붙었다 이런 댓글 안 달 수 있게끔 여러분들 좀 내용 꼭 보시고요. 어떤 분은 내용을 안 보고 썸네일을 제가 일부러 반대의 내용을 잡아놨는데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그냥 준비가 원래 없었던 영상인데 계속 요구를 해오셔가지고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빨리 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빨리 여러분들 PT를 만들어 올려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 요청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퍼뜨려 주시고,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독도 관련 단체가 200개가 됩니다. 그건 300개가 되는데 지금 독도가 위기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합니다. 그냥 항상 원론적인 대응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고, 독도 단체가 한 2, 300개 되면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독도에 대한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일체 지금 그런 행동이 안 나오거든요. 이것이 참 의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시고 제목이 자극적이더라도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향수를 사모하는 한국인들이요, 한국에서 제발 이렇게만 해다오 하는 일본 정부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하면 독도를 일본에 넘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 역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 보시고요, 제 뜻을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 독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염원대로 국내 움직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고 독도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대비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결코 지금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쟁기념관에서 독도가 철거됐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를 철거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정통성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데, 물론 해당 단체에서는 그냥 철거했다는데 여러분들 전쟁기념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저기에서 독도를 철거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국내 모형 그런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하철역에서 많이 봤던 독도 이렇게 시설물도 철거가 됐습니다. 다른 철거물 같이 철거한다는데 지금까지도 다른 철거물은 절대로 철거하지 않고 오직 독도만 철거를 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독도가 일본 영토의 시작점이 된 것은 언제부터냐?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905년 시마나이 아시죠? 시마네현 고시 해가지고, 자 여기서 보시면 일본 자체에서 일이 발생했는데 1905년 시마네현 당시 주민들이 주인 없는 땅이 독도 돼가지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 고기도 잡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차원에서는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저 땅이 우리 땅이다 라고 이제 말 그대로 주장을 했죠. 하지만 1877년 메이지 정부 때 어떻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태정관의 자료를 보시면, 최고기관인 태정관의 자료를 보면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곳이라고 1877년에 기록이 나옵니다. 문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1905년 어떻습니까? 시마네에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이전에 1877년에 자, 울릉도 독도는 일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섬이라고 곳이라고 미리 다 밝혀놨는데 1905년 시마네현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라고 살짝 불을 지폈습니다. 근데 이 불이 이제 실질적으로 불 붙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을 아사히 신문에서 지적을 했는데 뭐냐? 여러분들 어느 때 보면요,
독도 수역을 정할 때, 한일 독도 수역을 정할 때 한국이 실수했다는 부분을 아사히 신문에서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시마나현 어민들이 이미 19세기 말부터 독도 인근에서 물개 사냥했고 의료 활동을 했는데, 이를 배경으로 이제 1905년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자기들 땅이라고 편입을 했죠. 그런데 과거에 일본에서는 공식 메이지 정부에서는 이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다시 이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사건이 뭐냐면 바로 다키시마의 날까지 이제 조례 제정되는 그 배경이 뭐냐면 독도 수역 문제입니다. 한일 공동으로 협정을 맺을 때 독도 수역을 이렇게 그 영역에다가 잡아 넣어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 그대로 이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론이 일본 정부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이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자, 이게 나오죠. 자, 99년 한일 어업협정입니다. 어업협정 공동관리수역에서 독도를 끌어들임으로써 일본 영토라는 주장의 빌미를 1차적으로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이것이 이 정도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하지만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정확하게 아사히 신문에서 짚은 것처럼 이 사건을 계기로 한일 어업 협정을 통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이제 쉽게 말하면 세울 수 있는 한일 공동 문서 속에서 그 1차 빌미를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국교육신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학자들이 나서 가지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고 이제 주장을 했죠. 누구냐? 여러분들 배성준과 박정형과 윤희탁과 최덕규라는 사람들의 서로 이제 토론 내용이 우리나라 신문에, 교육신문에 실렸습니다. 물론 이 양반들은 지금 이제 다 은퇴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은퇴했겠죠. 하지만 이 양반들이 나서 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쪽으로, 그러면서 뭐냐, 분쟁의 영토를 지금 한일 공동 간에 분쟁이 되니까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양반들이. 자, 이렇게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이상하게 한국에 이상한 기류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외 역사에서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의 역사 이렇게 왜곡에 대해서 국가 정부에서 만든 단체인, 가장 큰 단체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또 빌미를 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보신다면 거기 가보신 분 아시죠? 독도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앞에 주장했던 독도를 한일 공동영역으로 만들자,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고 주장했던 배성준이라는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런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이 양반은 지금 퇴임을 했죠. 자, 이 내용이 어디까지 가버리냐? 47억 동북아 역사지도에서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47억 지도에. 결국은 저 47억 지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결국은 뭐냐?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 우리나라 기경양 교수라든지 그런 양반들은 저기에 독도가 그려져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러분들 두 눈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그 지도를 직접 원문을 공개한다 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래 가지고 결국은 독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독도가 저기에 없었기 때문에 저 역사 지도는 폐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도를 다시 어떻습니까? 제5대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인 김도영 씨가 나타나 가지고 다시 이 지도를 살리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2018년. 그러면서 절대로 사이비 역사학자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이 지도를 폐기시킨 사람들은 사이비 역사학자들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이고요. 과거 모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가 됩니다. 자, 빌미를 주는 사건이 또 이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요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가장 큰 문제로 저는 부각을 시킬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북한의 위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뭐랍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 훈련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에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독도를 중심으로 이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다? 독도를 군사 훈련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군사 훈련의 중심 지역으로 쓰기 때문에 일본이 자연스럽게 독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면서 바로 어때요? 이렇게
일본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뭘 했느냐,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2013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케시마의 날 때 우리나라에서는 뭘 했느냐,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군사훈련을 독도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기들 일본에서는 뭐냐, 보도자료를 내면서 일본해를 하고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죠. 이것이 2023년 사건이고요. 2024년 사건도 똑같이 일어나가지고 사상 최대 한미일 연합훈련 뒤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일본에서 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자, 내년에도 또 있겠죠. 자, 그러면서 또 빌미가 되는 사건이 국내에서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군인들이 봐야 될 뭡니까? 정신전력 교재에 어떻게 되느냐?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교재가 표기돼 가지고 발칵 뒤집혀 가지고 저 교재는 폐기 처분됐는데 저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쓴 사람은 처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건이 2023년 일어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서울대 남기정 교수는 뭘 했느냐? 자,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습니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어디에? 국제사회에 던진다는 겁니다. 영토 분쟁을 해버리면 중요한 건 뭐냐? 한국 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아, 독도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뭔가 서로 주장이 강하구나. 이런 쪽으로 어필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자칫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국내에서 영토 분쟁이라 써버리면,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부활시킨 빌미가 6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뉴라이트들이 갑자기 최근에 나서 가지고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계속 유튜브를 찍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계속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준비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시는 영상은 내각광방 사이트입니다. 내각광방은 어떻습니까? 관방장관이 이끄는 일본의 행정기관의 중추기관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을 직접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독도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자, 여러분들 일본어하고 한문이 섞여 있죠. 잘 모르기 때문에 해석본을 다 이렇게 화면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 일본의 중추 핵심 기관에서 뭐 외교부가 아니었습니까? 뭡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총리를 보좌하는 그 직속 어떻습니까? 기관에서 독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어떻게 표현해놨느냐? 자, 1954년, 1962년, 2012년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공식 회부하자고 한국 정부에 제의를 했는데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라고, 자, 관방장관 어떻습니까? 여기 사이트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각광방이죠. 원래 공식은 여기 이 사이트에 여러분들 그대로 표현해놨고요. 특히 어떤 표현까지 있냐? 미국도 일본 주장에 가세해서 한국 정부의 국제재판소, 한국 정부의 독도를 국제재판소에 회부하자고 제의했다는 벤 플리터 보고서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미국도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로 끌고 가야 된다고 동의했다는 쪽으로 어떻습니까? 보고서를 그대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독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라는 내용을 밑에 밝혀놨는데요. 다케시마는 명백한 일본 영토고 한국의 불법 증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어떻게 처리한다? 국제법으로 해결할 것임을 천명을 해놨습니다. 어디에? 내각광방 총리 직속 어떻습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외교 사이트에 이렇게 그대로 표현해놨고요. 뭐냐면 외무성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외무성은 일본 외무성은 어떻게 주면하느냐? 한국에서 주장했던 모든 주장에 의해서 반론을 제시하면서 국제재판소에 넘어갔을 때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 있는 모든 국제법상에 그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다 제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재판소 가보시면 판례가 있죠. 옛날 이런 판례를 가지고 그걸 판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뭘 준비해 놨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국제재판소로 갔을 때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 국제법상 그동안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판례를 다 올려놨습니다. 또 같죠? 자, 우리나라에서 고문에 고지도에 다케시마가 있다. 지금 많은 독도 주장하는 분들이 날마다 주장하는 게 여기죠. 일본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논리 가지고는 지금 독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죠. 고지도에 대해서 차례차례 자기들이 반론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국내 여론을 어떻게 해놨느냐. 여러분들 과거 독도 문제는 일본 사람들이 국민들이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거는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냥 외교상 찌그락찌그락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 2024년 이렇게 어떻게 됐느냐. 일본의 교과서의 90% 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한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다 표기가 끝났습니다. 결국은 뭐냐. 일본 국내 여론화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것은 국민적 여론을 받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여론화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것은 뭐냐. 오로지 하나 남은 것은 한국 국민들을 여론화 작업입니다. 한국 국내에서 독도 문제를 계속 분쟁화 시켜가지고 여야를 가르든지 속된 말 어떻습니까? 양쪽을 가르든지 해가지고 한국 내 분쟁 여론만 생기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성공한다는 입장입니다. 싸워라 이거예요. 국내에서 한국 사람들 양쪽으로 싸워가지고 붙어라. 이것이 일본의 전략입니다. 왜? 일본 국내에서는 다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이제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국내 사회를 흔들어 놓고 이것이 야 한국 내에서도 싸운다. 그럼 뭔다? 다음 단계는 국제재판소라는 뜻입니다. 자, 일본의 전략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했던 덕분에 독도를 일본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요. 한일 공동 영역으로 만들고 한일 공동 군사권으로 영역을 편입하는 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그러면서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 국내에서는 국민들이 반발하겠죠. 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이 충돌할 겁니다. 한국말을 듣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일본말을 듣는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독도가 분쟁적으로 국제사회에 주목받고 한국 국내사회에서 주목을 받는다면 일본이 할 수 있는 카드는 딱 하나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외무성 자료하고 일본의 정부 총리 직속 기관의 준비 작업을 여러분들 다 보셨죠?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일본 입장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한국 내에 일단은 분쟁적으로 독도가 한국 국내의 여론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뭐다? 국제사회로 끌고 가가지고 국제 여론에서 독도를 분쟁적으로 만드는 것이 다음 전략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국제재판소로 가가지고 당연히 독도는 일본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논리를 준비해 놨다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의 모든 대책입니다. 자, 다음 세대 지금 한국은 아무런 준비가 더 없고요. 근 300개의 독도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과연 독도는 누구의 영토가 될까요? 제 지적이 너무 과합니까? 자, 일본은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저한테 이 영상을 올려달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브리핑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자, 매림역사문화TV는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많이 여러분들 그대로 받아가지고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하여튼 주변에 뭐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것, 챙겨야 될 것이 있으면 제가 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에 어제 서울에서 만난 분들이 독도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짧은 브리핑 내용을 올려드립니다.